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2회예요. 자,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내용이 섞여 있어요. 내용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의사소통이 나오고 자원관리가 나왔다가 계산 문제가 나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즉 내가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스위치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걸 모아서 다른 선생님들 강의까지 모아서 한 번에 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1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1번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뭐가 당황했느냐 하면은 야 이런 내용도 나와? 라고 했을 때 이게 예전에 한국전력에서 나왔던 형태예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형태인 건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주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용어와 모두 관련이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반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공유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든지 한계비용, 협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용어 자체는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공유경제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유경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적인 문제로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계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서 이해 절차 중 3단계에 맞춰 다음 문서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센스가 좀 장착되신 분들은 이거 안 읽고도 이것만 보고도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와서 이렇게 3단계, 2단계 고르라는 건 2단계는 뭐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 3단계는 세부 내용을 얘기를 하라라는 건데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라라는 건데 이거 정도는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적극적인 기업을 참여를 바라고 있으므로 세모기업은 우선 참석하겠다고 알린 후 협조사항을 확인하겠군. 뭔가 행위에 대한 얘기,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4단계 아니면 5단계일 거다라는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산업재해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쓰여진 배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회에 참석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소개받을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산업재해방지위원회가 기업에게 설명회와 관련하여 전달 및 요청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 또한 무엇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추, 즉 목적, 쓰여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내용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건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면은 기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대형 산업재해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4대 추진 및 과제 및 17대 실천 수칙으로 요약 및 정리하고 이를 널리 알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대요. 설명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설명회 개최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3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하고는 쭉 넘어가실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의사소통 문제가 많이는 없어요. 10과목을 다 넣다 보니까 의사소통 문제가 많이 없는데,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29번과 30번 문제입니다. 거의 다 모듈형 문제죠.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를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봅시다. 귀하가 신입사원의 보고서에 대해 조언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고서를 쓰는 요령은 간략하게 사견을 넣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아니죠. 간략하게 써야 합니다. 견학 내용에는 객관적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 부분에 사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해 주세요. 맞죠? 협약식 체결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언급하여 아닙니다. 강조를 하면 진하게 하든지 별첨 표시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진하게 여러 번 언급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은 간결체보다 아니죠. 간결체를 선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보고서를 쓰는 요령인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의 1강에서 얘기했던 문서 작성의 요령 부분들에게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30번 문제 볼까요? 귀하는 사내 문서 관련 결제 규정을 살펴보던 중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제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과장, 부장 서명, 사장 정결인데 대각선 표시. 둘 중에 하나는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업무 결제의 경우 최고 결제권자를 포함한 이하 직책자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기획서, 보고서, 기한문 등. 앞에서 나왔던 건 뭡니까? 보고서잖아요. 문서 관련 결제의 경우 부장 정결사항. 아, 이거 부장 정결사항이군요. 그러면 대각선 사선 표시가 있었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서명 또는 정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하거나 상향 대각선 둘 다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둘 다 허용합니다. 상향 대각선 허용, 안 하는 것도 허용. 그러면은 우리는 부장 정결 사항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장 서명란에 정결 표시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찾아보면 되죠. 1번 사장 서명란에 사장 서명과 부장 서명이 모두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장 정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사장 서명란에 상향 대각선을 삭제하고 부장 서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사장 서명란의 정결 표시와 이건 부장 정결인 거니까 상향 대각선을 모두 삭제한다. 모두 삭제할 수는 없어요. 아예 서명란 자체를 없애면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장 서명란의 정결 표시를 부장 서명란으로 옮긴다. 그래서 대각선 상향 표시까지 같이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 거의 2회에는 제가 모듈형 문제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부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4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 과장이 먼저 진행해야 하는 업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기를 보면 기획안을 먼저 제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문서를 보낸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기한서를 보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 부서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한서와 전산부서의 공유 플랫폼 플랫폼을 기획한다라는 요청하는 기한서를 보냅니다. 자, 순서를 보자고요. 이번에 우리 기관이
이 산업, 다른 산업 빅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먼저 빅데이터를 산업별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 분야의 경우 크게 건설, 전기, 전자통신, 금융 등 17개, 세부적으로는 300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별로 나눈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오늘날의 대부분 기업이 빅데이터 수집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별로 분리된 빅데이터가 동시에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럼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겠군. 공유 플랫폼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에 앞서, 기획안 탈락됐어요. 기획에 앞서 저희 기업에서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유 플랫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경우 이미 기업 내에 마련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회사 내부 빅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야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내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나? 공유 플랫폼은 전산부서가 하는 것이 좋을 거고, 그렇다면 A 과정이 말한 것처럼 업무를 진행하되 이 산업 빅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공유 플랫폼에 대한 기한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부서에서 사내 빅데이터를 요청하는 기한서가 먼저입니까? 빅데이터 수집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한서를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조직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정보의 사회가 도래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중심에서 차별화된 고객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즉, 이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생산자 주도로 돌아가던 시장은 고객 주도로 전환되었으며 단순히 원가와 품질로만 경쟁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 서비스, 가치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프로세스 조직은 이 조직은 프로세스 조직이 되겠네요. 프로세스 조직이 되겠네요. 비용과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 성과에서 극적인 성장을 거두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설계합니다. 지금까지 답습해오던 조직과 절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 지향적인 처리 방식으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한편 프로세스 조직은 기술적 환경의 불확실성은 크지 않지만 교섭력이 큰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에 적합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정 기능 분야의 전문성이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작용하지 않는 기업과 오랜 시간 조직의 규모를 불려오면서 관료화된 대규모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기업과 오랜 시간 조직의 규모를 불러오면서 관료화된 대규모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프로세스 조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얻은 기업이나 독자적인 기술로 시장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기업보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기업에 효과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얻은 기업이나 독자적인 기술로 시장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기업보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를 보는 기업에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조직은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를 보는 조직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세스 조직을 실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일예로 사례입니다. 과거의 휴대전화, 무선통신 시스템, 광대역 통신 제품을 제조했던 A기업은 프로세스 조직을 실현하여 주문 처리 업무에 드는 시간을 20일에서 20분으로 단축했고, 글로벌 보험회사인 B기업은 보험 증권 발급 프로세스를 2달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자기업은 C 역시 프로세스 조직을 도입하여 큰 이득을 보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프로세스 조직은 무엇을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고객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영업 서비스 생산과 개발, 유통 등 다양한 프로세스 연결 관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 책임감, 권한의 명확화 등 프로세스 조직이 지니는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자, 1번.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업 활동을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니까 도움이 됩니다. 성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에 명확하니까 성과에 지향적인 조직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에 최적화되지 않고 마케팅 조직에 최적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프로세스, 규모의 경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규모를 달성한 것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적합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몇 번?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듈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전 모의고사 2회는 굉장히 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독해 문제라든지 비문학 지문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자료와 관련된 공부 방법, 직무 적합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공부 방법들은 전부 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배경지식과 관련된 강의들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지식과 관련된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이 정도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덜 읽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분량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지문들이나 다른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한 바가 있고요. 오히려 앞부분에서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어렵게 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회독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들 같이 보면서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를 하셔서 NCS 직업기초 능력에 부담이 큰 건 알고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 능력은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고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센스를 장착해서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당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